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요즘 이렇게 그 제주도 물건에 좀 관심이 가서 제주 물건을 좀 검색을 많이 하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두 번이나 유찰되고 두 번이나 잔금 미납을 한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 공부하려고 준비를 지금 해놨고요. 본격적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댓글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길기님 어제 영상에 올려주신 댓글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쌤 강의에 큰 가르침 받고 어제 왜 강의 그랬잖아요. 저희 교육생이 15만원 차이로 떨어졌다가 2등 했다가 얼마 지난 후에 약 일주일 후에 또 입찰 들어가서 14만원 차이로 1등을 했거든요. 그 내용 제가 언급했잖아요. 지난 강의에. 그러니까 이분도 올렸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쌤 강의에 큰 가르침 받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15만원 차이로 낙찰받은 게 생각나네요. 그 쾌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낙찰받고 이분 저한테 막 문자도 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15만원 차이로 낙찰되면 정말 기분 좋아요. 정말 기분 좋아요. 사실 2등하고의 차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건을 잘 골라서 내가 시세보다 적정 금액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으면 됐고, 그리고 시세가 앞으로 더 오르면 좋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찰할 때 낙찰 개찰 발표할 때 2등하고 내 생각보다 갭 차이가 크면 괜히 서운해요. 마음이 낙찰을 받았는데 찜찜한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됐잖아요. 그럼 그 순간의 쾌감이 말도 못할 정도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쾌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일 이렇게 그 갭이 적었던 때가 11만 8천 원이었가? 그랬어요. 11만 8천 원 정도? 그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어떤 분들 보니까 천 원 차이도 있는 거 봤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동일한 금액, 같은 금액을 써서 그 같은 금액 쓴 사람 두 사람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들만 입찰서를 다시 줘가지고 보는 데서 막 쓰는 그 모습도 한 번은 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기영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입찰을 이제 들어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입찰들과 느낀 점을 댓글로 주셨어요. 김쌤 안녕하세요. 그동안 김쌤 강의 열심히 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많이 배울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공부하고 고른 물건, 의정부 보는 사건이네요. 입찰 참가해 보았습니다. 나름 현장을 보니 정말 김쌤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물건 번호 잘못 쓴 사람, 1등하고도 보증금을 적게 넣어서 취소된 사람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발표할 때까지 잘 썼는지 어쨌는지 정말 가슴이 쿵쾅쿵쾅. 그리고 제가 참가한 물건이 오늘 의정부 보는 최고 경쟁률 20대 1이었고요. 1등한 사람은 감정가보다 높게 쓴 사람이 낙찰되었고요. 오늘 하루 저에게는 큰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가 입찰에 참가했던 게 1999년도에 99년도에 저는 첫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직업으로 할 때는 아니었었어요. 직업으로 할 때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기억이 굉장히 남아 있어요. 그렇게 큰 물건도 아니었고 하지만 영화처럼 눈앞에 있어요. 특히 울산법원은 어떻게 하냐면 사건 번호 부르고요. 이 사건에 입찰하신 분 다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막 이래요. 다 불러내가지고 그러면 좀 멋쩍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세워놓고는 이제 누가 저기 1등인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울산법원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참나. 어. 자, 입찰서 쓰고 나면은 저는 내가 입찰가를 적정 금액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라는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입찰서를 제출하고 나면 어차피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고민이 나오냐면은 내가 제대로 썼나? 혹시 나도 한 자리 앞당겨 쓴 거 아니야? 2억 쓴다는 게 20억 이렇게 쓴 건 아니야? 어떻게 쓰나? 혹시 뭐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요? 뭐 8,800원 이렇게 쓴다라는 거를 뭐 어떻게 또 숫자를 뭐 8자를 이렇게 뭐 잘못 쓴 건 아닌가? 숫자 조금만 이상하게 써가지고 약간 덧칠하더라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별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찰서 제출하기 전에 작성하고 나면 입찰서 자체를 사진을 이제 찍어놔요. 사진 찍어놓고 특히 또 순간적으로 찍으니까 이렇게 찍을 때도 초점 잘 못 잡아서 희미하게 못 찍었을까봐 금액 부분만 또다시 막 또 찍어요. 그렇게까지 해놓습니다. 너무 불안해가지고.
불안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별 사람 다 있으니까. 며칠 전에 저희 그 교육생이 울산시 북구 하봉동의 휴먼시아 아파트 낙찰을 받았거든요. 1등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번이 재경매 사건이었어요. 재경매 사건인데, 지난번에 왜 이번에 재경매를 했냐면은, 어, 입찰가를 어떤 사람이 2억 3,100 얼마를 쓴다라는 게 3억 3,100 얼마를 쓴 거예요. 그때도 제가 이제 그 풀이를 해 드렸는데, 분명히 2억 3천 얼마, 3천을 넘겨야 된다. 3천을 넘겨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있다가 3이 머리에 너무 꽂혀 있어가지고 2억 3천을 쓴다는 게 3억 3천을 쓴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육생 1등하고 그러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은 서류를 열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람을 하러 갔거든요. 열람하러 가서 뭐 전화번호, 그죠? 소유자금 채무자 전화번호도 이제 확보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우리 교육생은 입찰은 두 번째고 이제 낙찰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서류처를 다 보라고 그랬어요. 공부를 하라고. 어떤 서류들이 들어왔는지. 그게 쭉 보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1등에서 미납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부가 둘 다 막 탄원서를 제출했더래요. 내가 형편이 어떠어떠하며 어떠어떠하며 급여를 어떻게 받다가 이렇게 해서 가정 형편이 이러이러한 상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실수로 이런 건데 아는데 정말로 선처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거를 불허가 처리를 좀 해달라. 우리 불허가 처리를 하면은 뭡니까? 법원에서 불허가 또는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찰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찰 보증금을 1,750만 원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분들도 막 이렇게 절실하게 탄원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뭐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는 무조건 네네 하고 접수는 하지만은 그게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사람 다 그러게요. 낙찰받고 나서 내가 너무 높게 낙찰받은 것 같아. 그럼 또 탄원서 제출하고 그럼 그걸 법원에서 받아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입찰가 쓰실 때. 아시겠죠? 그러면은 오늘 공부할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제주지방법원 사건입니다. 2018 타경의 23195 사건이고요. 매각기일은 3월 2일로 잡혀 있습니다. 제주시 노영동에 있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아직 지은 지 2년도 안 된 따끈따끈한 신축이에요. 이거 지금 전용 면적이 20.676평입니다. 감정가 3억 300이고요. 그리고 쭉쭉쭉 유찰돼 가지고 제주 같은 경우에도 30%씩 쭉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유찰되면 70%, 그 다음에 77, 49, 그러니까 49%, 49%에서 또 30%가 내려가니까 34%가 된 겁니다. 1억 392만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매가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시작이 돼가지고 작년 7월 달에 누가 1억 7,550에 낙찰을 받았다가 잔금을 미납했습니다. 그 다음 또 가다가 11월 11일 날 누가 또 1억 500으로 낙찰을 받았다가 역시 미납을 했습니다. 두 번 미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제주 법원은 미납해서 재경매를 내도 보증금은 다행히 그대로 10%인가 봐요. 울산 법원은 30%막 이런데요. 부산은 20%. 20%, 30%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0%입니다. 다행히. 20%, 30% 했으면은 두 번째 뭡니까? 이거 1억 500에서 낙찰 받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 30%가 들어갔으면은 3천만 원이 넘는데 그걸 다 날릴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다행입니다. 10% 날려서. 그러면 우리 등기부 등본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된 건지. 등기부 등본 보니까 등기부 현황 2018년 4월 18일 소유권 보전. 그래서 소유권 보전은 첫 이제 등기예요. 아직 2년이 안 됐죠. 그리고 2018년 8월 2일 날 근저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예요. 그 다음 강제 경매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가압류도 들어와 있습니다. 소유주가 회사니까 주식회사 어디 이렇게 되니까 뭐 가압류가 들어와도 금액이 엄청나네요. 가압류 금액이 8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80억. 근데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다행입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가 언제라고요? 2018년 8월 2일에 근저당 여기에요. 2018년 8월 2일. 자, 여기보다 앞서는 임차인이 있습니까? 자, 있습니다. 반모씨. 역시 제주니까 반씨가 나온다. 그죠? 전입일이 2018년 5월 15일. 확정이 4월 30일. 확정이 빨라요.
그럼 대항력은 4월 30일부터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대항력은 전입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어느 쪽이 되건 간에 말소 기준 등기보단 앞서니까 당연히 대항력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전입일과 확정일이 다를 때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은 언제부터요? 전입 날짜부터예요.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보증금이 2억이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배당 요구일이 없어요. 배당 요구일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배당 요구를 안 했다라는 거죠.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권리 신고만 한 겁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전액 인수가 되는 거죠. 배당 요구를 안 했는데 법원에서 배당을 해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액 인수예요. 낙찰자는 2억을 전액 인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억을 인수하고도 저렴하다. 시세가 예를 들면은 시세가 얼마다.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감정가 보니까 3억 얼마 돼요. 3억이라고 합시다. 3억이다. 자, 그러면은 이거 2억을 인수하고도 남을 만한 저렴하다라는 금액으로 입찰을 들어가려면은 2억 몇 천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 사건 보세요. 자, 여기 2억을 인수해야 되고 8월 2일 날 근저당이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제경매 3,700 얼마가 있는 겁니다. 자, 강제경매 신청한 채권자한테 돈이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근저당권자 1억을 다 받고 그리고 남아야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낙찰자 입장에선, 매수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금 시세가 3억이라고 하면 2억을 인수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1억이고 1억보다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1억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경매 신청한 쪽에는 무익료가 되지 않습니까? 배당이 안 가잖아요. 그럼 이 경매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하고 있어요? 지금 왜 하고 있어요? 뭐 지금은 일단은 최저가에 낙찰된다라는 가정하에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배당표 보겠습니다. 배당 예상 배당표. 지금 최저가가 지금 약 1억 400선이에요. 1억 390 얼마. 전 경매 보증금이 다행히 있어요. 전 경매 보증 아까 두 번, 그죠? 두 번이었죠. 그 두 개 합한 게 2,500 얼마예요. 경매 비용은 240 얼마입니다. 지금 최저가 낙찰이 된다면 그 낙찰가와 전 경매 보증금 합하면 1억 2천 얼마가 되겠죠. 그 금액에서 경매 비용 뺀 나머지 1억 2,600 얼마 요 돈을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근저당권자 1억이죠. 1억 받고 그리고는 2,600 얼마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 신청 채권자가 뭐죠? 받을 수 있는 거죠. 2,600 얼마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경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1억 몇백에 들어오겠습니까? 감정가하고 시세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했을 때 경매가 그러니까 감정가하고 시세가 동일하게 약 3억 선이다. 3억 몇백이다. 이러면 2억 인수할 건데 1억 몇백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럼 사람들은 한 번 더 유찰되길 기다리겠죠. 한 번 더 유찰되면 얼마예요? 한 번 더 유찰되면 7천 얼마가 되겠죠. 그죠? 30%가 내려가니까. 1억 400에서 30% 내려가니까 7천만 원 살짝 넘겠죠. 그럼 7천만 원 살짝 넘는 금액하고 2,500하고를 합하면은 9천 몇백이 되겠죠. 거기서 경매 비용 빼면은 9천 한 200 정도 되려나요? 계산 잘못했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더 이상은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시세하고 지금 현재 감정가구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2억은 인수해야 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입찰자 입장에서 1억 밑으로 그죠? 특히나 또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인데 그러면은 사람들 욕심이 뭐예요? 한 3, 4천원 저렴해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에 입찰 들어와야 될까요? 6, 7천만 원 정도가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6, 7천만이 낙찰이 된다면은 전 경매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낙찰자 현재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돌아갈 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익료가 돼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하게 되겠죠. 경매 신청한 채권자한테 매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매수 통지가 들어오면 매수 신고가 들어오면 그래서 자기한테 배당이 올 정도의 금액으로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경매 진행을 하고 아니면 기각을 시키고 그게 아니면 어떤 법원은 보니까 그대로 진행을 또 하더라고요. 했다가 낙찰가가 딱 정해졌어요, 이제.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이제 가상 배당을 해보고 무익년에 이러면은 그냥 불허가 처리를 하고 어느 쪽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여튼 시세하고 감정가가 동일하다면 이 경매는 어떤 결과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낙찰로는. 그래서 이런 물건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뭐 경매 권리 분석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더라. 경매 아무리 권리 분석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저도 어제 그랬지만 권리 분석 이런 거는 저는 필요 없다고 안 하고 권리 분석과 그리고 명도 방법 이런 거 그런 거는 기본으로 알고 플러스해서 어느 시장이 좋으냐, 어디가 시세가 오르는 것이냐, 어디에 입찰해야 되겠느냐라는 거는 시장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 권리 분석을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하느냐?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권리 분석 1분이면 끝, 5분이면 끝, 1분이면 끝, 5분이면 끝 하는 거는 말소 기준 등기 찾는 선에서 끝이라는 말이에요. 말소 기준 등기 찾는 거는 그 정도로 해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런데 항상 사고가 나는 거는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자 부분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시려면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요. 여러 유형의 물건을 보면서 실사례를 보면서 머리에 넣으면 더 빨리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무익녀, 뭐 이런 부분, 기각, 뭐 경매 채권자 매수 신청 제가 하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분 같으면은 제가 거기에 관련된 영상도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까지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유치권, 법정 지상권 어쩌고 저쩌고 특수물건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 대출도 잘 안 되고 일반인은 어려워요, 접근이.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면 쫙 뭉쳐가지고 단체로 이제 공투가 들어간다든지 그게 아닌 다음에는 일반 개인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 뭐예요?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자, 그리고 무익녀, 뭐 채권자 매수 신청, 어쩌고 저쩌고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플러스해서 좋은 시장 찾기.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여러분도 경매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주도 사건 제가 가지고 한번 선순위 임차인 관련한 겁니다. 두 번이나 미납. 너무나 간단한 건데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건데 이런데 너무나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고예요. 낙찰받고 보증금 날리고 낙찰받고 보증금 날리고. 자, 열심히 그 부분을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이네요. 토요일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